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공포 괴담 니찬 발피상입니다. 발피상 뜻이 뭘까요?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죠. 예.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가노현의 깊은 산속 신슈 신마치라는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곳이다.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이었을까? 그해 여름방학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곳은 산과 논밭밖에 없고 민가도 뜨문뜨문했다. 마을버스도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촌구석에 가지 않았겠지만 그 해엔 나와 친했던 친구가 가족여행을 떠나버려서 부모님을 따라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막상 도착해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백화점에 가자, 가게에 가자 아무리 쫄라대도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가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기에 아버지는 모처럼 조용하게 놀러온 거잖니 하며 꿈쩍도 않으셨다. 엄청 깡촌이었나 보네. 유일하게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것은 이웃집에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가 놀러와 있었던 것이다. 그 나이대에는 신기하게도 금방 친해지곤 해서 나와 A군은 함께 놀게 되었다. 논다고 해도 그런 촌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험놀이, 탐험 정도밖에 없었다. 외할머니 댁에서는 일주일 동안 머무를 예정으로 갔었다. 그곳에 간지 3일째 저녁이었던 것 같다. 오후 3시가 지나 해가 슬슬 저물기 시작할 무렵 여름이라고는 해도 시골에선 해가 빨리 떨어진다. 나와 K는 그때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산에 들어가 보았다. 처음엔 사람이 다닐 법한 길로 올라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산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좁은 길에 들어서 있었다. 어라? 저게 뭐지? K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비석 같은 것이 서 있었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소도신 같은 느낌의 높이가 50cm 정도였던 것 같다. 여기서 소도신이 뭔가 하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뭘까요? 쳐봐도 안 나옵니다. 소도신? 아무튼 뭐 비석 얘기하는 거겠죠. 예. 아, 여기 나와 있네. 소도신이란 도로와 행인을 지키는 신이다. 아, 도수신이란 도로와 행인을 지키는 신이다. 꽤 오랫동안 비바람에 노출된 듯 이끼가 끼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와 K는 땅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와 손을 이용해서 이끼와 흙을 걷어내 보았다. 도수신 같긴 했지만 조금 느낌이 달랐다. 평범한 도수신은 남녀 2명이 사이좋게 가까이 붙어있는 것을 조각해 놓은 것인데 그 비석은 4사람이 선 채로 서로 얽혀 있었고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와 K군은 불길해져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일어섰다. 주위도 어슴푸레해져서 나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내가 K의 손을 잡아 끌어 돌아가려고 하자 K가 비석 아래에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오래된 가로 세로 4cm 정도의 나무 상자였다. 반 정도는 땅에 묻혀있고 반은 땅 위에 드러나 있었다. 뭐지? 나는 영 불길했지만 K는 나무 상자를 파내고 말았다. 부분이 썩어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겉에는 헝겊 같은 것을 두른 흔적이 있고 먹물 같은 것으로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까랑 비슷하네요. 당시 어린아이였던 나는 읽어내지 못했지만 불경 같은 어려운 한자가 가득 쓰여 있었다. 뭔가가 들어있어. 상자가 부서진 부분에서 빼꼬마니 뭔가가 보였다. 뭘까요? 손톱? 손톱인가? K는 그것을 빼내보았다. 벨벳 같았다. 검고 반질반질한 매듭 같은 것으로 묶인 완장처럼 보였다. 직경은 약 10cm 정도. 원형이었고 5개의 동그란 돌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그 돌에도 어려운 한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반질반질 광택이 났고 기분 나쁘면서도 몹시 아름다웠다. 이거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내 거다. K는 그렇게 말하고 그 완장을 차보려고 했다. 근데 어린 애면 차보고 싶긴 하겠다. 하지마. 나는 울며불며 말렸지만 K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깨! K가 완장을 찬 순간 이상한 새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원숭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이미 어두컴컴했고 나와 K는 겁이 나서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는 완장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뭐야? 완장 차고 간 거야? 밤 10시가 지나 뒹굴뒹굴거리며 아직 잠들지 않고 있어서 엄마가 빨리 자! 빨리 자란 말이야! 하며 혼이 나고 있었을 때 따르르릉 전화벨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렸다. 촉촉. 이런 한밤중에 누가 예의도 없이 할아버지가 꿍시렁대면서 전화를 받았다. 촉촉. 전화를 건 사람은 K의 아버지인 모양이었다. 반주로 붉어져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갑자기 싹 창백해졌다.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가 방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던 나에게 달려왔다. 나를 험하게 일으키고는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뒷산에 간 거냐? 산에 들어갔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화내시는 것을 처음 본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내는 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 할머니와 엄마도 내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 설마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엄마는 그건 미신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아버지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K의 집으로 갔다. 뭔 일이 일어난 거야? K의 집 현관문을 열자 몹시 불쾌한 냄새가 났다.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시큼한 냄새였다. 어? K, 정신 차리거라. 거실 쪽에서 K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할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 냄새가 더욱 심해졌다. 그곳에는 K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K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K는 위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리고 하얀 거품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다들 K의 오른팔에서 무언가를 벗겨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완장이었다. 그런데 아까와는 상태가 달랐다. 아름다웠던 매듭이 풀려서 풀린 실 한 올 한 올이 K의 팔을 찌르고 있었다. 완장에서부터 손이 검어져 있었고 그 검은 실들은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완장에서 팔을 찌르고 있는 실들이 K의 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오, 발피상이구나. 발피상이야.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고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나는 K의 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칼을 가지러 가신 건가? 마치 피부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곧 할아버지가 돌아왔다. 손에는 사시미용 칼이 들려 있었다.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말리려는 K의 부모님을 뿌리치고 K의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이제 이놈 팔은 못 쓴다. 아직 머리까지는 안 갔어. K의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K의 할머니한테 허락을 맡은 거죠. 그 팔을 자르기 전에.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칼을 K의 팔에 내리쳤다. K의 부모님은 비명을 질렀지만 K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K의 팔에서는 피 한 방울조차 흐르지 않았다. 대신 무수히 많은 머리카락이 잘린 팔에서 흘러나왔다. 잘린 팔 안에 있던 검은 것들은 이젠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근처 절에서 스님이 와주었다. 스님은 K를 침실로 옮기고 밤새도록 불경을 읽었다. K군에게 불경을 읽어주기 전에
나를 위해서도 불경을 읽어주셨고 나는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케이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큰 병원으로 간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팔은 이미 못 쓰게 되었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머리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발피 이상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좀처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단 이렇게 쓰고 칸히모라고 읽는다는 것. 칸히모라고 읽는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음독, 훈독, 그러니까 음으로도 읽고 뜻으로도 읽잖아요. 그래서 음독인 발피상으로 번역을 했다고 하네요. 카니모라고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도소시는 아쿠라는 이름이라는 것만은 할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투고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진상이 궁금해져서 지난 주말에 외갓집에 다녀왔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헌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사전을 찾아보며 열심히 알아내보려고 노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피상은 주술의 한 종류인 듯하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계통. 옛날 아직 각 마을이 다른 마을과의 소통 없이 살아가던 시절, 그때는 주로 마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흔히들 피가 진해진다고 하듯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았다.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그런 아이들은 흉한 아이라고 불리며 꺼려졌다. 그리고 그 흉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흉한 어미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또 흉한 애비라고 안 불렸나? 아무튼 그러나 흉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태어나자마자 분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 흉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 약간 자폐증 같은 경우 그런 건가? 그리고 그 흉한 모자는 마을에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게다가 그 살해 방식이라는 것이 흉한 어미가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 흉한 어미 또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흉한 어미는 죽은 뒤에도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발피 이상이라는 것이 생겼다. 머리카락 발, 시울 피, 이를 상, 자를 써서 발피 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카락을 사용한 주술로 좋지 않은 일을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운다는 의미이다. 흉한 어미의 머리카락 다발을 이용하고 흉한 아이의 뼈로 만든 구슬을 박은 주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 마을이라고는 해도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먼 이웃 마을 땅에 묻어 재앙을 다른 마을에 덮어 씌우려고 했다. 일석이조네요. 예. 우리가 발견한 것은 완장 형태였지만 목걸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저주라는 것이 반드시 보복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들의 마을에 발피 이상이 묻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파내어 다시 원래 마을에 묻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도소신인 아쿠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온 발피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위에 아쿠를 세워 봉인했다. 아쿠는 원래 카쿠라고 불렸으며 비석에 새겨진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을에 다시 재앙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웃 마을로 향하는 길이 마침 뒷산에서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며 발피상이라는 풍습은 없어졌지만 이미 만들어진 발피상의 효력은 아직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K는 큰 병원에 가게 되었고 스님의 독경 때문인지 그때는 이미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베인 팔은 안이 텅 빈 피부 가죽만이 남아있었다. 어?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K는 평생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막 대답을 못하고 이럴 때부터 식물인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말하길 뇌에 짜잘한 머리카락 굵기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발피상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되게 이런 처음 들어보는 저주 얘기는 그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묘사 자체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걸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댓글을 좀 살펴볼까요? 일본 괴담은 음습해서 무서워. 아까 한 얘기가 있네요. 흉한 애비는 언급이 없고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죠. 근친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친혼을 하면 과학적으로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재앙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여자나 아이들한테 전가를 한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무섭네요. 네, 확실히 그 일본 괴담 스타일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여기 신사에 모셔놓은 어떤 물건을 아이가 막 건드려가지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건드리면 어떡해 하고 다시 거기로 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를 봉합을 하는 그런 류의 전형적인 괴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류의 괴담이 많은 이유가 뭐냐? 검증된 재밌는 꿀잼 괴담이 되기 때문이겠죠. 무섭다잉.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니찬의 발피상이라는 괴담이었습니다.